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국제 유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 거의 폭락 가까이 나왔다가 오늘은요. 또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죠. 뉴스를 좀 보셨는데 이란과의 핵 협정이 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란산 원유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그래도요. 지금 WTI를 놓고 보면 60달러가 깨진 거의 뭐 58달러, 57달러 4년 내 최저치입니다. 이 절대값 자체로만 보면 코로나 시절로 우리는 완전히 돌아갔었는데요. 그제죠. 우리 연휴 첫날에 미국에서 3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2.3%가 나왔고요. 근원 PC,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것도 2.6%.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물가 잡았구나. 근원 PC까지도 이렇게 2%, 2.6까지 들어왔다면 이제는 됐구나라는 이제 의견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날은 좀 약간 출렁이 됐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3월 물가잖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 3월 PC도 연준이 안 볼 거야. 본격적으로 관세가 반영되는 4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물가 관련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3월 PC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반값 유가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서 많이 얘기해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세웁니다. 왜냐? 관세가 막 와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국제 유가, 그러니까 유가만 기름값만 반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현재 물가 상승률에서 석유 그리고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만 반값으로 낮추면 물가는 일단 잡아놓고 시작한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었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 부분, 특히 유가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반값 유가는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WTI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해서 장중한 때 57달러,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은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인데요. 코로나 때까지는 아니고 최근 3년간의 국제 유가 추이를 한번 놓고 봤는데 여러분 불과 2022년 기억나십니까? 2021, 22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막 붙으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했던 것이 이제 떨어지고 오다가 트럼프 직전까지만 해도 70, 80까지 갔던 게 지금 50달러대까지. 이제 저런 걸 놓고 보면 트럼프가 왜 갑자기 석유 개발하자, 석탄 개발하자 이유가 있구나. 이제 본인이 화석 연료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저렇게 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유가를 반토막을 낸 다음에 물가 잡고 관세로 중국을 압박한다. 뭐 이런 이제 전략까지 놓고가 있고 현재까지는 좀 성공적이었었는데 또 하나 이것도 이제 트럼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느닷없이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쪽으로 그동안 감산에서 완전히 증산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5월 5일 우리 어린이날 때 오펙 플러스들이 다 모임치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에다가 기존의 중동 산유국 아닌 뭐 러시아 등등까지 다 모이는 이 오펙 플러스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이제 감산은 끝이고 본격적으로 증산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선언한다. 이제 이 뉴스도 지금 상당히 큰 뉴스인데요. 근데 왜 이 사우디가 증산을 하지? 왜냐하면 안 그래도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증산까지 하면 유가는 정말 무너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효과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산유국들이 카르텔을 짜가지고 감산해서 이제 유가를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놨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쉐일 파겠다, 우리가 석탄 하겠다, 우리가 미국의 LNG를 팔겠다 하면서 이 산유국들의 카르텔을 깼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연율 기준으로 이제 역성장이 나오게 되니까 유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이런 유가의 흐름, 반값 유가 50달러대 흐름 때 보면 미국의 정유주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정유주들도 완전히 최악의 나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이 다 코로나 때 주가로 먼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제 나왔던 SK 이노베이션들 놓고 보면 1분기에 적자 전환했거든요. 영업 손실이 나왔었고 지금 발표 안 한 곳들도 거의 뭐 적자 전환 내지는 큰 폭의 하락이 되는데 자 문제는요. 여기에서 반값 유가가 더 진행돼 가지고 57, 58이 깨져서 50달러 초반부 때까지 내려오면 정유주들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컸겠지만 신재생도 같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기름값이 싸지면 누가 전기차를 삽니까? 다 그 휘발유에서 더 타겠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이렇게 싸면은 왜
태양광 풍력을 합니까? 그냥 석유, 석탄 쓰게 되지. 그래서 정유주와 신재생은 같이 움직이는데 정유주 폭락, 그럼 신재생 급락하고 정유주가 빠지게 되면 증시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정유주가 안 가고 증시가 대세 상승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조선이 이끌지만 지수 전체를 못 이끌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정유주가 또 증시 전체 바로미터가 되고 있어서 자, 결론 부분을 놓고 보면 5월 중으로요. WTI가 62달러, 63달러 선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유가는 정말 더 크게 밀립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 보면 장중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14달러가 찍혀 있지만 그때 장중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를 주면 원유를 주면서 돈도 주게 되는 뭐 이런 시절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까지도 좀 유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먼저 배럴당 62달러, 63달러로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만에 하나 이번에 회복이 된다면 실은 역발상 투자로 오히려 정유주를 들어가 볼 타이밍을, 타점을 잡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유가가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이 성립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신재생도 함께 가도 되고 이제 주식 쪽에 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는 국제 유가가 5월 셀인 메이냐 아니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을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정유주가 완벽하게 상장돼 있는 것은 S-오일 하나 정도거든요. 하고 뭐 나머지 SK이노, 근데 SK이노는 배터리가 있고 GS 칼텍스의 GS는 지주회사이기도 하고요. HD 현대 정유오일이 있는데 이건 또 뭐 지주사기 때문에 가장 이 S-오일이 그나마 무난한데 S-오일 주가 지금 놓고 보시면은 거의 코로나 때 2020년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 나왔을 때까지 미리 지금 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57, 58달러에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5월 5일 날 증산을 외쳐도 더 안 밀린다면 이 언저리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에서 한번 정유주들 나아가 신재생도 함께 타점을 좀 잡아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 발표했던 SK이노베이션도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 차트도 한번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거의 이미 코로나 때로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2021년 그 주가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 정도의 국제유가 레벨은 아니지만 정유주들의 주가는 모두 여기 레벨까지 왔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몇 바닥을 지금 한 4바닥까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조금만 유가만 돌아선다면 물론 배터리도 있지만 S-오일, SK이노베이션 모두 저가 매력은 상당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국제유가의 흐름과 정유주들의 역발상 투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